네, 안녕하세요.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먼저 멤버십 수익률 보시면은 어제는 팔란티어, 펠러다인, 그다음에 어펌 홀딩스에서 평균 4.43%의 수익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역시 테슬라인데요. 제목은 이제 테슬라 회계 부정 의혹의 주가 조작 액션까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안 좋은 뉴스입니다. 첫 번째는 14억 달러가 사라져 테슬라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인데요. 2024년 하반기 동안 테슬라의 자본 지출을 그 돈이 사용된 자산의 가치와 비교해 보면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죠. 2조 원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재무제표 보고서에서 작년 하반기 동안 금융 임대를 제외한 자산 및 장비의 구매에 63억 달러를 지출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같은 기간 대차 대조표에서 자산 설비 및 장비의 총액이 49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요 차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자산 총액을 현재 모두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4억 달러가 부족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산 매각이나 자산 손상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러한 자산 불일치가 일종의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테슬라의 내부 통제가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했죠. 하지만 테슬라는 이제 무응답이죠. 이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 안 하면은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회계 부정 의혹 요 기사고요. 다음 기사는 이제 리콜에 대한 기사입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이 46,000대가 또 리콜을 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고 나서 여덟 번째라고 하죠. 그래서 주행 중에 분리될 수 있는 외장 패널 수리를 위해서 사이버 트럭 46,000대의 리콜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생산에 수년간 난항을 겪은 모델이죠. 그래서 2023년 11월부터 주문 고객에게 인도가 되기 시작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지금 리콜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작년 7월에는 차량 후드가 열린다고 합니다. 차량 후드가 열리는 문제로 무려 185만 대를 리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4만 대 리콜은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수준입니다. 185만 대도 리콜을 했던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리콜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전기 인버터의 오류로 인한 구동 휠의 전력 손실, 그다음에 내부 트림에 걸릴 수 있는 가속 페달, 그리고 와이퍼와 디스플레이 화면 관련 리콜.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혁신이라는 그 이름표를 굉장히 잘 붙여요. 하지만 정작 이제 그 상품을 보면은 제품을 보면 굉장히 시원찮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제 혁신은 고사하고 혁신은 둘째치고 그냥 '제품이나 그냥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만듦새가 굉장히 안 좋아요, 테슬라 차량 자체가. 결정적으로 이번에 인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국제 모터쇼가 있는데 테슬라를 안전상의 이유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치욕적인 그런 상황이죠. 어 그 모터쇼에는 이제 정말 네로라 하는 그런 브랜드가 다 나오게 될 텐데 테슬라는 안전상의 이유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그냥 안전상의 이유.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제 로이터 측에서 논평을 요청했지만 역시 입을 꾹 닫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회계 부정 그 의혹하고 똑같이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인제 뭐 리콜을 하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죠. 제조 비용상의 손실도 있겠고 제품을 회수하는 비용도 있겠고 또 뭐 제3자에 대한 또 배상 책임도 따르겠고요. 요런 건 인제 뭐 리콜 보험이란 게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겠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평판이 나락으로 간다는 거죠. 그냥 이건 고장이 잘 나는 차. 고장이 잘 나는 차로 찍히면은 특히 인제 차량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가죠.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테슬라라는 뭐 브랜드를 좋아한다고 해도 차가 인제 걸핏하면은 리콜을 하니까 쉽게 인제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인제 가장 중요한 이미지와 브랜드 평판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인제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머스크 요거를 인제 싸잡아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방국에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인제 인터뷰를 연설을 보면은 "우리는 모두에게 갈치를 허용하는 뚱뚱하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나라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방 역시 자국을 갈취한 국가에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뭐 너나 할 것 없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미국이. 등을 돌리니까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이 반감이 심해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인제 뭐 테슬라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우호적인 자세죠. 편애를 하고 있죠. 그런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인제 오직 미국을 위해 관세로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전 세계에서 미국장만 죽고 있어요. 미국장만 죽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최근에는 인제 상무부 장관이죠. 하워드 루트닉이라는 사람이 TV에 나와 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사라고 촉구를 하는 그런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해충돌 규정에는 이런 게 있죠. 연방 직원들이 자신의 정부 직위, 직책 또는 어떤 권한을 사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을 지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공직자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트닉이라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주식시장 교란이자 주가 조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아주 매우 위험한 행위죠. 그래서 인제 이런 코멘트도 했다고 하는데 "다시는 이렇게 저렴해지지 않을 것이다." 뭐가? 테슬라 주가가. 예. "그럼 지가 좀 사지." 이렇게 인제 주식이 꼬라박고 끝물인데 이게 선동질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백악관 잔디를 임시 테슬라 쇼룸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이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뭐 다분히 어떤 금전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정치적인 의도나. 그래서 5 대의 차량을 전시하도록 해서 트럼프는 또 지가 하나 샀다고 자랑을 했죠. 그래서 뭐 무역이나 뭐 전 세계 어떤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실책을 거듭하고 있죠, 트럼프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이런 사익을 추구하는 모럴 해저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이 주식을 사라고 했는데 좋은 주식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 결코 누가 공개적으로 나와 가지고 사라고 광고한 적이 없어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제 광고를 했다면은 그 주식은 끝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댄 아이브스라는 강세론자죠. 테슬라 강세론자. 최고 강세론자인데 그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진로를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미래가 일론 머스크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위기를 겪고 있고 머스크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것 같진 않죠. 그러면서 인제 도지에서 하루빨리 물러나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에게 "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예. 이제 낭떠러지에 왔다.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라는 경고겠죠. 그러고 보면 인제 아이브스가 인제 굉장한 강세론자죠. 이런 강세론자마저도 질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얘기했던 백악관 잔디밭에서 자동차를 소개하는 그런 행사를 보고 댄 아이브스가 또 "대단한 정치적 연극이다." 이렇게 꼬집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인제 차트 보시면 쪼금씩 인제 양봉 나오면서 뭐 5%대 상승도 하고 그런 걸 인제 보면서 굉장히 뭐 '반등에 성공했다.' 아니면 뭐 '상승을 한다.' 요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고점 대비해 가지고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240 가까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뭐 $10 $15 올라 봐야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0 $15 올라 봐야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시면은 반등은 기술적으로 늘 나옵니다. 예. 일시적으로 과매도가 나오면 항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제 캔들이 21선 위에 있든 밑에 있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뭐가 다르냐면 캔들이 밑에 21선 밑에 있을 때는 보통 인제 21선이 하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인제 저항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정수리를 맞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인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반등을 할 때 한 4번 정도 반등을 했었는데 한 4-5번 정도 반등을 했는데 반등 각이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죠. 하지만 쪼끔씩 반등 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등 각이 지금 0 도를 못 넘고 있어요. 한 뭐 10 도, 20 도, 20-30도 요 정도 이제 반등을 했었는데 내려오는 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거의 지금 L자형으로 누워 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등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끝물을 알리는 전조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브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일단 첫 번째는 그 실망한 고객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되겠죠. 사과를 하고 브랜드 평판을 올려놔야 되겠지만 그 머스크의 성격상 사과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기술적으로 지금 결함이 많죠. 그 기술적인 결함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하루빨리 고쳐야 되겠죠. 그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가끔씩 나오는 찔끔찔끔 나오는 5%짜리 반등은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